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연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로는 황성재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장님으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강의자료 제작 스킬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융합디자인학부 황성재 교수입니다. 이게 저희 강의를 제목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총장님한테 우리 강의 자료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뢰를 받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강의를 잘하려면 결국은 강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강의 내용도 그렇고 뭔가 컴팩트하고 종합적인 것들이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에 많이 한 2주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졸기도 하고 그 다음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학부에 계신 저보다 더 위대하신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고민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인데요. 2시간은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뭔가 얻어갈 건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할까, 컨셉을 어떻게 잡아볼까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일단 이 강의는 재밌어야 된다. 그 다음 쉽고 짧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매일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력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디자인 관련돼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 15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강의 대상은 이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서 지금 지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야겠다. 이 강의 목적은 강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학생 만족도가 높아지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분량은 1.5시간, PT는 45장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강의가 언제쯤 끝날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덜 지겹게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이 신텍스 멀티미디어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보통 강의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내용보다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로 뭔가를 가져가실 수 있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진행 중에 여러분들한테 QR코드 등을 제공을 할 건데요. 그러면 휴대폰 사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데이터는 학과 내에 있는 나스에 있는 거라서 교내에서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그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내용들은 파워포인트에 관한 내용인데, 파워포인트를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할지 몰라요. 저는 정품 안 쓰고 있고 이래저래 막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하시면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기 하단부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일 안 나오니까 제가 뛰어다니면서 손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관리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들어가시면 그 왼쪽 상단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시면 어도비 전체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최신 버전 2019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는 2022 버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할 때 교내 IP에 붙어 있어야 인증이 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댁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혹은 또 부탁드릴 내용은 정보전산원의 대리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오피스 지금 16버전, 13버전 등도 지금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인증이 자꾸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볼륨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100카피, 200카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인증번호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한계점을 벗어나요. 그러면 전부 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 구성원들끼리는 자유롭게 설치를 하시되 그 시리얼 넘버는 절대로 외부 유출 안 하도록 해서 내부에서 사용해서 전부 다 정품으로 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버전은 이미 좀 유출이 돼서 망가진 것 같고요. 신버전 오피스 2019 프로 버전은 새로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 설치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 주제를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컴팩트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미지 위주로 하자. 그 다음 폰트가 예쁘면 전체적으로 예뻐진다. 그 다음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강의를 만들어 보자. 그 다음 AI 요즘 핫한 부분이었고요. 원래 이 강의가 AI 관련 강의를 할까 했었는데 최근에 2차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치 있는 강의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 부총장님 요구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AI 내용도 살짝 더 집어넣어서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레디메이드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전부 다 디자이너로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이고 예쁘게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을 사용하면 기성복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디자인들 사용 활용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타겟팅이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만의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보건계열이나 디자인 계열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학생들의 성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논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최대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컴팩트라는 말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뭐 조금 눈에 들어오는 말은 less is more 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디자인 계통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뭐 위키피디아나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 계통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less is more라는 게 거의 뭐 교과서 같은 말인데 이 미스 반데로웨가 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또 다른 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봤습니다. 교수님들 어떠세요? 이 말이 들어오십니까? 이미 디자인 계통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거나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겠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생들한테 판서를 막 해서 줬더니 이놈들은 이걸 판서할 생각도 메모할 생각을 안 하고 카메라를 꺼내고 찰칵 찍고 끝내네? 화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죠. 아니 꺼내서 사진 찍으면 걔는 그래도 관심이 있는 애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나한테 보내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의 어떤 느낌보다 다음 장 사진 보시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 less is more라는 말이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강한 인상들을 심어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저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건물 어딘지 아시죠? 본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자료를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만들면 유튜버들한테 영상을 받으면서 남 얘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내 이야기 등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통상적으로 강하다. 그 다음 여기다가 수원과학대학교 마크를 넣어놓으면 수원과학대학교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극적이면 간단하고 명쾌하면서 그다음 이걸 뭐 사진을 찍어서 외워라 이런 개념들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뭔가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것들은 정말 최소화시켜서 하시는 것들이 통상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너무 과몰입을 하셔가지고 막 장식을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저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것들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없는 것들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같은 사진은 이거는 뭐 당신이 사진 잘 찍으니까 찍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여기 상단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도구 있죠, 도구. 이 도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로 뜨게 되는 밑에 이 하단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내용들의 모든 크기 부분을 큼으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고해상도 사진들이 자동으로 그냥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하나 더 네 번째 탭에 보시면 사용권이라는 거 보시죠? 사용권. 그래서 그 사용권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내용들을 선별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개된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권을 상업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큼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less is more 라는 것들이 이미지화된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ess is more 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은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들은 출판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업에는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대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탕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만든 내용들 별 내용 없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봤죠. 지금 시간이 뭐 한 15분 좀 지났나요? 시간들을 이렇게 잘 끌고 있습니다. 폰트를 이제 다른 폰트, 그 다음에 조금 요즘 나온 세련된 폰트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글자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 폰트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선택을 한 내용들의 그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보시니까 느낌이 오시겠지만 간단한 폰트 한 종류만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중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만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글자체, 자주 나오는 글자체인데요. 이게 굴림체라는 거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막 했었던 그러니까 윈도우 3.1에 공짜로 탑재된 글자체를 아직까지 쓰시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도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굴림체이고 1970년대에 유행한 글자체는 사용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과몰입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이건 중요하니까 조금 크게, 이건 더 중요하니까 더 크게, 이건 더 중요하니까 밑줄, 굵음, 막 이런 특수한, 그 다음 궁서체 등장 이렇게 하면 최악의 어떤 이상한 조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글자 크기는 3종 이내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제목부터 정리를 해서 보시면 여기 사용된 글자체는 제목 하나 이것도 사실은 같은 글자예요. 같은 폰트인데 글자 크기가 48포인트 그 다음 나머지 이 두 개는 같은 종류의 글자예요.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중제목은 36포인트 뭐 소제목은 28포인트 그 다음에 본문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보고 이거 무슨 몇 포인트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글자체만 사용해라.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목만 특이한 거 쓸 수 있고요. 세 종류 쓰고요. 그 다음 혹여나 정말 친절이 넘쳐서 이렇게 뭔가 캡션을 달아야 될 때 이런 경우만 하나 더 추가해 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체 종류는 3개, 그 다음 제목 특수하게 이상한 글자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캡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체는 3종류 이하로. 그렇다고 해서 이 3종류가 하나는 궁서체고
하나는 도둠체고 하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비슷한 종류로. 그래서 글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외울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글자체 하나도 안 바꾼 거고요.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켜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맑은 고딕 글자체죠. 그래서 제목은 맑은 고딕 44포인트고 그 다음 맑은 고딕 28포인트를 쓴 거고요. 바탕화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바꾼 건데 예를 들자면 배경서식에 이런 거 하나 바꿔서 요즘들 잘 안 쓰는 혹은 요즘 유행하는 그레디언트 약간 이렇게 색이 살짝 바뀌었죠. 배경화면 그거 느껴지시죠? 그런 거 하나만 쓴 거고요. 그다음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 기본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값에 이렇게 띠 하나만 둘러줬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패턴 같은 걸로 띠를 두르면 되게 촌스럽다는 느낌들을 받았는데 요즘들은 워낙에 컴퓨터가 좋아서 패턴 따위 안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컬러가 표현이 불가능해서 인쇄를 할 때 컬러를 있잖아요. 기껏해야 16색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썼던 게 패턴들인 건데 지금은 아무도 패턴 안 쓰니까 패턴을 쓰니까 그냥 좀 특이해 보여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도 되게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AC 볼드라는 네이버 AC라는 폰트를 추가로 사용을 했는데요. 나도 저렇게 폰트를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한글 네이버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주면 들어가서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폰트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TTF 파일들이 튀어나와요. 걔네들을 쭉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치 눌러주시면 그냥 윈도우 하위에 폰트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폰트 다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치하시면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컴퓨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강의를 하러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여기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도 폰트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또 아까처럼 물림체가 뜨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주의하실 점 혹은 기억하실 점은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치해달라라는 거고 또 과몰입해서 폰트를 100종류를 설치한 다음에 이것저것 쓴 다음에 남의 컴퓨터 갔는데 그 폰트 없으면 다시 물림체가 튀어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만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휴대폰 잠깐 꺼내주시겠어요?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QR코드 스캐닝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입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글자체가 굉장히 예쁜데 얘네들은 폰트로 돈을 벌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캐닝 하시면 다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폰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3년도에 만든 것들, 글꼴 모음 등등도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검색으로 네이버 폰트, 무료 폰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따라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세금으로 만든 글자체들인데 이 폰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애들도 많고 폰트를 마음대로 사용한 다음에 카페에다가 붙여놨더니 그걸 저작권을 문제 삼아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소송을 거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공공누리 글꼴들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들어가셔서 공공안심 글꼴 등을 사용하시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시 반복드리지만 여기 있는 글자체를 다 쓰면 된다? 안 된다? 대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QR코드 찍으시고 여기까지 이제 QR코드 찍으시면 QR코드를 앞으로 얼마나 더 찍어야 될지 예상이 되시죠?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나중에 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조차 전부 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또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폰트 관련돼서 서머리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여러 귀엽고 예쁜 폰트를 다양하게 넣을수록 지저분하다. 결론은
제목 외에 보디 또는 명조 중 하나만 사용하고 크기는 3종 이내로 한다. 기능에 충실하고 가독성 있게 명료하게 열심히 만들었으나 전자교탁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림체가 또다시 등장한다. 정리되셨죠? 지금 현재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47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한 종의 무료 폰트만 사용하면은 강의 장소의 컴퓨터에도 설치도 간단하겠죠. 그래서 새로 컴퓨터에 갔는데 그 컴퓨터에서 이걸 고쳐야 되면 저 컴퓨터에 어쩔 수 없이 폰트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플레이만 할 거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파일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여기 저장 부분에 여기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그 다음에 모든 문자 포함 등의 옵션들이 있으니 폰트를 포함해서 정리를 저장을 하시면 어떤 컴퓨터에 가도 내가 저장한 폰트가 제대로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만 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폰트들은 이 파워포인트가 같이 끌어안아서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폰트를 저장하는 걸 거부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기가 특별한 폰트를 썼다면 항상 파워포인트 파일이랑 같이 폰트 파일을 저장을 하셔서 USB에 넣고 드리면 되겠죠.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나는 골치 아픈 거 싫고 외우기도 싫고 설치하기 싫다. 그러면 맑은 모딕 쓰시면 돼요. 맑은 모딕도 충분히 예쁜데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만 쓰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뜬다고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대안은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도비 아크로벳 버전 있죠. 정품 버전이 있기 때문에 PDF로 저장하기도 다 있거든요. 그럼 PDF로 저장하면 무조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PDF로 저장을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그런 동영상만 없으면 그냥 PDF로 저장하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그 어떤 컴퓨터도 PDF는 열리니까요. 요즘 분위기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21페이지에 와서 이제 멀티미디어 활용 부분인데요. 유튜브 자료 등을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은데 이게 유튜브로 뭐 학생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중간에 막 새벽에 막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 그러면 막 갑자기 단톡방에 막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새벽 5시에 막 해 떠오르는 사진을 막 보내주면서 그 아침에 들으면 행복한 글 막 이런 거 보내면 그 다음부터 바로 차단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 내용에다가 첨부를 하셔서 짧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또 과몰입이 되시면 막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막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고 있고 막 이러면 학생들이 바로 휴대폰 꺼내서 딴짓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임팩트한 것들을 계속 지속하려면 여기다가 아예 첨부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그 다음 인터넷이 확실히 잘 되는 장소 여기도 지금은 인터넷이 잘 된다고 보지만 저 컴퓨터가 지금 랜선으로 물려있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로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영상 나오다가 잠깐씩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전자교탁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곳이다 라는 곳 되면 유튜브 링크를 삽입을 해서 유튜브 링크를 직접 삽입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또는 파일을 다운받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장소에서 사운드가 잘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맨날 플레이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오면 다시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애들이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막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막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 투척 금지 이런 것들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삽입하는 방법은 일단 그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무비 있죠. 무비. 여기가 그 멀티미디어 삽입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비디오 삽입이 뜹니다. 그래서 나한테 MP4 파일이 있으면 여기 파일에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링크를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 이 엠베드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인데요. 보통은 유튜브 보통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도 제가 강의 자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끝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막 이게 가린다고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 네.
멀티미디어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넣는 것이 인터넷이 불확실한 장소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MP4로 어떻게 다운받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준비를 해왔는데, 유튜브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 학과 이제 그 학과에서 게시한 유튜브의 자료예요. 그럼 주소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주소란에 보시면 잘 확대를 하시면 SS자를 추가를 하면은 MP4를 다운받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다시 보면 원래 주소에다가 저기 앞에 유튜브 앞에다가 SS 연타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새로운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물론 그 다운받는 것들을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았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어찌됐건 계속되고 있어요. 5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어떤 영상이든 MP4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쉽잖아요. SS. 그래서 MP4를 다운받은 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파일에서 집어넣으면 그냥 삽입이 돼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인터넷이 안 돼도 동영상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벅거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틈을 이용해서 깨알 학과자를 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드디어 1회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급 단축키는 자, 이렇게 다음 보실 영상은요, 꼭 알아야 하는 유튜브 단축키가 굉장히 짧고 편하게 설명된 단축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복사 붙여넣기는 텍스트, 도형, 이미지, 슬라이드 등을 복사하고 원하는 곳에 붙여넣는 단축키입니다. 이와 함께 쓰이는 단축키로는 잘라내기가 있는데요. 잘라내기 단축키는 컨트롤 X입니다. 잘라내기도 붙여넣기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특정 내용을 다른 슬라이드로 옮기고 싶을 때 복사 붙여넣기는 원본을 남기지만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원본을 남기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행 취소입니다. 실행 취소의 단축키는 컨트롤 Z고요. 실행한 명령을 한 단계 뒤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이는 다시 실행 단축키와 짝으로 사용되는데요. 컨트롤 Y를 쓰는 다시 실행은 실행 취소한 명령을 다시 실행해주는 기능입니다. 실험상 PPT를 만들 때 실행 취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복수 선택입니다. 단축키는 Shift 클릭입니다. 텍스트, 도형, 이미지, 슬라이드를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이 단축키도 역시 알지 못하면 PPT를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확대, 축소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휠이고요. 슬라이드를 확대, 축소하면서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좌측 슬라이드 리스트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정교한 작업에 필수적인 기능이니 모르신다면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제 초급의 마지막 슬라이드 쇼입니다. 결국 PPT는 슬라이드 쇼 기능이 최종 목적인데요. 이를 단번에 실행시켜주는 단축키는 F5입니다. 만약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고 싶다면 Shift F5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중급으로 갑니다. 중급 단축키는 알고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야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단축키들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복제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에 합쳐놓은 단축키입니다. 복제 기능의 특징 중 하나는 복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일정 간격에 맞춰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도서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급 두 번째는 그룹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G고요. 여러 요소들을 한 번에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도형, 텍스트, 이미지를 PPT 곳곳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그룹화를 해주세요. 문서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저는 중심을 맞출 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도형 두 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정렬과 균형인데요. 이 두 개의 도형이 문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두 도형을 그룹화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사용할 만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룹을 해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G입니다. PPT에 그룹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편집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우로 그때그때 그룹 해제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글자 입력하기입니다. 단축키는 F2고요. 일반적으로 폴더명 변경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텍스트 창을 누르고 F2를 누르면 내용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단축키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마우스 두 번 클릭을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F2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중급 마지막입니다. 전체를 선택하는 컨트롤 A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를 선택하는 건데요. 의외로 많이 사용할 일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선택할 때 마우스 드래그보다 좀 더 빨리 선택할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PPT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단축키만 익히면 정말 PPT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고급 단축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 PPT 속도 높이는 방법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C로 서식을 복사하고 컨트롤 쉬프트 V로 서식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서식 복사는 일반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 사이에 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식 복사는 텍스트, 도형, 슬라이드에 입력되어 있는 폰트, 색상, 크기 등의 서식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텍스트의 폰트, 색상, 크기 등을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고요. 도형의 색상, 윤곽선으로 한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또한 배경색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PPT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 서식 복사를 반드시 마스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축키는 키보드의 마우스 움직임을 더해 완성되는 단축키예요. 작업 속도 개선뿐만 아니라 정교한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는 단축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마우스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우선 시프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마우스 동작을 할 때 시프트를 누르면 무엇이든 정직하게 작동됩니다. 도형을 삽입할 때 시프트를 눌러보시면 정사이드를 유지하며 생성되고요. 생성된 이미지나 도형에 대해서는 비율을 유지한 채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때 시프트를 자주 사용하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컨트롤만 살짝 섞어볼까요? 크기 조절하기 컨트롤은 도형의 중심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시프트와 컨트롤을 같이 사용해주면 도형이나 이미지를 다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트롤 키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에 대해 복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도형, 텍스트, 이미지, 슬라이드를 이동시킬 때 컨트롤만 같이 눌러주면 다음 위치에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 정직한 키, 쉬프트를 섞어주면 가로세로 동일 형상의 복사가 되는 겁니다. 도형을 옮기고 복사할 때 쉬프트, 컨트롤 단축키를 활용하면 속도와 정교함을 몇 배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단축키는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모든 작업이 빠르게 가능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축키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PPT 고수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그래서 방금 이제 보셨던 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당히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여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사실은 이걸 제가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걸 찾아서 빨리 보여주고 앞뒤 빼버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하게 출처는 남겨놓고 표현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챕터가 좀 바뀌는데요. AI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지금 그 눈빛을 보아하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빨리 끝낼까요? 말씀 주시죠. 그냥 할까요? 예, 그럼 대신에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합니다. AI 관련돼서 이제 질문했어요. 그 부총장님한테 요청을 받고요. 제가 이거를 뭐 2주 넘게 3주 넘게 지금 작업을 다 하다가 보니 AI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강의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을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해줘. 진짜로 딱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부분 조금 잘랐고요. 윗부분만 했는데 강의를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강의 제목과 강사명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 다음에 대학 학과 로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 내용 슬라이드인데 첫 번째가 뭐 나옵니까? 강의 단계론과 명확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AI가 제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혹은 뭐 이래저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만든 다음에 AI한테 어떤 검증이라든지 생각을 해본 게 아니고 만약에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냥 AI만 빌려서 이걸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가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를 딱 가져다가 난 그대로 쓸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걔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얹으면 이상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줄 맞추고 폰트 맞추고 색깔 맞추고 디자인 모르고 하느라 3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AI한테 이거 제가 얻어내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5초 걸렸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뭔가 싸합니다. 중요한 건 AI가 다 했고 나는 잡일만 하고 디자인만 맞추고 있어. 이건 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류의 방법들이 있어요. 챗GPT가 해준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걸 위계를 여기다가 왜 탭키 누르면 탁 하고 옮겨드는 거 아시죠? 탭 2번 누르면 탁탁 이렇게. 그래서 탭을 안 한 내용은 중요한 제목이고요. 탭을 넣은 것들은 중제목이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위계를 3단계로. 그건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물어볼 때는 뭔가 정리된 것들을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UTF-16LE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 외우기 힘드니까 사진 찍으세요. 물론 강의자로 다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래저래 찾으려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UTF-16LE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걔를요 파워포인트 상단에다가 던져요. 던지면 슬라이드 40장 그냥 만듭니다. 바로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형식이 다 맞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파워포인트 안에 많잖아요. 골라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 완료하는데 불과 5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해준 것 자체를 검증을 해야 될 거고 내용을 한번 보긴 해야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또는 내 생각들을 빨리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고 빨리 바꿀 수 있다면 거기에 퀄리티 위주 혹은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위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위주의 시간을 더 쏟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이제 방식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조식으로 정리된 텍스트 파일을 UTF-16LE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파워포인트의 메뉴 부분에 TXT 파일을 투척 그 다음에 강의 내용에 적절한 내용만 골라주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AI 이 사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레디메이드 디자인 사이트인데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미니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뭔가 PT 자료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세요. 예를 들어 영상 촬영 기획안을 만들어 오세요 하고 발표를 시키면요. 뭐 처음 1학년 1학기인데 디자인들이 막 이런 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 막 되게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1학년이? 라고 물어보면 미니 캔버스인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일단은 잘 못하니까 그걸 쓰면 디자인 안목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회 졸업생이 나왔잖아요. 3학년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디자인 고르는 것도 있잖아.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걸 골라도 잘 못 고르겠다 싶은 걸 골라서 가져와요. 그러니 그 부분도 요즘 다시 퀘스천이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모든 과 학생들이 디자인학과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캔버스 가면 그냥 예쁜 거 많습니다. 집어 던지면 나와요. 그 안에다가 텍스트만 써놓으면 되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텍스트, TXT 파일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거기다 타이핑은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숙제를 한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 사용을 저는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미니 캔버스 알아주시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쁜 아이콘들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배경하고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PNG 파일 같은 걸로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프리픽이라고 있어서 괜찮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한번 찍어보시고요. 벡터, 그러니까 확대를 계속해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진도 무료 사진 많이 있고, AI가 만들어준 무료 생성 이미지도 막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생성하는 것보다 있는 거 골라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디자인이고, 그다음 아이콘들 여기 있으니까 아이콘들도 배경이랑 내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PPT에서 배경에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QR코드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그냥 얹으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저분할 때 배경하고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PNG 파일을 쓰시면 되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그림이 막 있고 거기에다가 내용만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 좋은데 컬러 감각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저는 안 예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마이 컬러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QR코드가 어디 있냐? 없네. 여기 빠졌나?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수원과학대학교 예를 들어 로고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컬러 들어간 다음에 거기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 찍으면 거기 색깔 코드를 집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GB로 되어 있는데 이걸 HSL로 바꾸시면 이렇게 샵으로 시작된 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웹에서 사용되는 컬러의 어떤 이제 코드죠. 코드를 저 사이트 가서 입력을 하시면 여기 마이 컬러 가시면은 QR코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 색과 어울리는 컬러를 이렇게 제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한해주는 것들을 쭉 사용하시면 컬러 감각이 제로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중요하니까 빨간색, 또 중요하니까 파란색, 또 다른 색, 굴림색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든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수원과학대학교에 저 노란색을 집어넣으면 어울리는 컬러가 이렇게 5개 정도를 추천해 주고요. 다음 이제 파란색 계열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도 이런 색깔 배색 코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에 디자인 탭 저기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제한하면은 이런 컬러 팔레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를 나는 페이퍼 요거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색깔만 다 쓰면 아무리 막 저기 난리를 쳐도 그래도 정리된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디자인 감각,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못 믿겠다 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강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꽃이 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몇 년치를 좀 모았는데 괜찮은 사진들이라서 이제 한 2주 좀 있으면 꽃 피겠죠? 그 직전에 일주일 전에 여기 있는 사진들 벚꽃 사진 활용하셔가지고 비교적 고해상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료 만드신 다음에 이거 학교에서 오늘 찍었어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학생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류의 마법을 한번 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QR코드로 제공을 했으니 저기 들어가시면 저기 썸네일로 한 100몇 장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파워포인트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이쁜 모습들 제가 좀 많이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신텍스 지금 이렇게 있고요. 네, 보트 클럽도 있고 클로즈업한 사진들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타겟팅인데요.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방금 보여줬던 내용들도 타겟팅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냥 벚꽃 사진 올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출 사진 올리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찍은 벚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류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인데 맞춤형 강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드리고요. 물론 저도 쉽지 않고 게을러서 그만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맞춤형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PT자료 수정이 편해야 돼요. 어렵고 막 엄청 난리를 쳐놓으면 그다음부터 고치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 자료가 계속 보존된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수정이 편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사실은 저 QR코드를 보여드리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옆에 다른 분들이 그걸 찍고 있으면 왠지 나도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류의 심리를 이용해서 잠을 안 자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고요. 그다음 우리 학교 LMS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저는 주로 이렇게 즐겨 쓰는 방식이 팀 작업, 랜덤 팀원 뽑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팀을 이렇게 만들 때 학생들한테 그 3인 1조 할까 4인 1조 할까를 막 애들한테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 3인 맞다 4인이 맞다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팀 작업해야 된다는 건 이미 저는 깔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류의 방식으로 학생들끼리의 민주적인 결론을 유도를 하지만 사실 뒤쪽에서는 다 대충 결정을 해놓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3인, 4인을 결정한 이후에 랜덤 뽑기 할 때 반대표가 나가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LMS에 여기에 팀 프로젝트 선정하신 다음에 새로운 팀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팀 인원수를 3으로 하고 나서 저장을 딱 하면은 이게 랜덤으로 학생님이 쫙 하고 뜨거든요. 그때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대표 보고 네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두구두구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인터랙션들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LMS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동 랜덤 배정, 뭐 교수 지정 뭐 이렇게 학생 자율 선택도 있습니다.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저는 항상 그 피드백을 받는데요. 물론 학교에서도 그 수업 피드백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저도 7, 8년 동안은 계속 그 종이에다가 학생들한테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혼자서 뭐 좋아할 때도 있고 이씨 열받기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익명으로 뭔가를 쓸 수 있게 학생들한테 합니다. 근데 요즘 편한 방식이 있어서 구글 폼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폼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적으라고 하면 평소에 말이 없는 학생들도 거기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적어줘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욕심 좀 죽이시지. 막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는 학생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 이용하셔서 이 구글 폼을 하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아까 QR코드 되게 궁금하신 쪽이죠. QR코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크롬에서 그 해당 페이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점 3개 누르시고 저장 및 공유 누르신 다음에 QR코드 만들기라고 하면 PNG 파일을 그냥 줘요. 그러면 그 파일을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지금 요거 찍으세요. 빨리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찍어보시면 거기에 지금 무슨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는지 선택하고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뭐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 설문 문항을 막 50 문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문항, 4문항 이내로 해서 그냥 좋다, 싫다, 그 다음 뭐가 좋다 뭐 이렇게만 적을 수 있게 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의 이메일이 수집이 되죠. 그러면 피드백을 제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이메일로 다시 제가 회신을 해주거나 보통은 회신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의견을 받고 수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늘 수업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수업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피드백 적는 동안 제가 노래를 한 곡. 이것도 학생들, 우리 과 학생들이 만든 이번에 졸업 작품입니다. 잠깐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시작이야? 나에게 시작이란 언제나 새롭고 설레.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따.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칠 거고요. 그 마지막에 저기 있는 QR 코드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까지 사용했던 소스, 파워포인트, 그다음 모든 QR 코드 전부 다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QR 코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